안녕하세요. 자, 저희 한전 관련 고졸 채용형 인턴 모집 요강 직무 설명회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직무 설명회는 앞전에 얘기 드렸던 모집 요강 이후에 우리 아이가 한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보직에 들어갈지, 또는 한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는 이제 한전을 들어가기 위한 NCS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한전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또 그리고 요 모집 요강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인재를 요구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발 분야의 직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무직서부터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T, 그 다음에 전기인데, 이 전기는 이제 졸업이 있고 재학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둘 다 요구하는 조건은 같습니다. 요구 사항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학생들은 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무부터 가볼게요. 자, 사무는 보통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회계, 경영, 세무라고 해서 이렇게 W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하는 요구하는 일에 대한 형태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있어요. 여기 주력으로 보시면은 검침, 전기요금 조정,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의 수납요금 관련 업무, 아마 요게 이제 주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말고도 인력 관리라든가 교육 훈련들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도 요 사무직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사무직과 비슷한데, 그거와 좀 다른 점은 요런 이제 전기 요금에 대한 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다음, 자, ICT가 나옵니다. 자, 요 I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 흔히 말하는 전력전자 소자를 이용한 전력통신 설비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또는 전력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 이거를 이제 주 업무로 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전자과에서 주로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로 배우냐면, 지금처럼 스카다, 그리고 다스, 그 다음에 AMI라고 해서 전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제어하고, 예, 그 제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뭡니까? 원격으로 검침을 해서, 예, 그 검침된 내역을 가지고서 다시 요즘에는 뭡니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예, 각각에 대한 개개인으로 모바일로 전송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기 요금을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용지라든가 지로 용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받다라고 하면, 지금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시간으로, 예, 메시지가 전송이 돼요. 그래서 그 전송된 내용들까지 일괄의 업무를,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오피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고객센터 등 업무용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다? ICT다라고 보시면 돼요. ICT 직무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많이 요구하겠죠. 예, 그래서 조금은 전기 분야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전을 준비할 때 스카다라든가 다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요즘의 전력망들은요, 원격으로 검침을 하고 원격으로 제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전자 소자가 많이 기술이 앞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대망의 전기 분야죠. 자, 전기 분야는, 자, 대분류가 전기 전자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전기 설비가 주가 되고요. 주력은 전기 설비. 그래서 이 전기 설비의 주된 업무 내용을 보면은 송배전, 송전, 변전, 배전입니다. 그래서 송변전, 배전, 설비 설계, 운영 및, 예, 유지 보수를 하는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전의 업무라는 건 한전이라는 거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전력을 사가지고 발전소의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삽니다. 예, 그거를 다시 어디로 수용가로 보내준 다음에 수용가에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중간 마진을 챙기는 곳, 예, 중간 마진을 이익으로 남기는 곳이 결국엔 뭐다? 한전의 주력 업무입니다. 그 업무 중에 송배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변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전의 실제 업무고 필요에 따라선 소규모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 소규모 발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즉 신재생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 업무가 우리 학생들이 갖게 될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전기 설비 쪽 보직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지능형 전력망. 자, 이 지능형 전력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 또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하면은 또 이제 우리 어머님들 머리에 지나죠. 뭐 스마트폰까지는 아는데 스마트 그리드는 또 뭐야?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 막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예, 이거는 뭐냐면 지능형 전력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전력망이 수요와 공급을 알아서 조절해 줄 수 있게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뭐와 결합이 되냐면 IoT 사물 인터넷하고 결합이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그래서 보다 더 실시간으로, 보다 더 모바일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이제 앞으로 현실화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아파트가 내가 있는데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통해서 뭐를 아파트 실내 온도가 지금 30도가 넘어가는 거야. 30도가 좀 넘어가. 그러면 나 24도로 맞춰줘. 그래서 거기다 24도 설정하면 안에서 자동적으로 에어컨이 동작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의 기본 펌입니다. 그런 펌이 전력망으로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배분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고요. 그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는 오감이라고 하는 센서와 접목이 되면서 그게 다시 모바일로 오면서 개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체계를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접목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의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태양광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소차도 이제 나오는데 이 수소차와 그리고 요 스마트 그리드와의 인프라 과정을 가지고서 인프라를 통해서 보다 더 완벽하고 보다 더 지능적인 전력 공급과 발전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이제 보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기공사가 있는데 이 전기공사도 한전에서 전기공사를 합니다. 한전이라고 해서 공사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선이냐 외선이냐. 내선은 집 안에 선을 말하는 거고 외선은 집 밖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는 한전 업무가 있고요. 집 밖에서 공사해야 되는 한전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길 가다 보면 전봇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봇대에 위에 전력선이 가고 있죠. 그 전력선에 대한 유지 보수도 한전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KPS인가요? 그쪽에다 외주를 줘요. 하지만 우리가 지중 케이블이라든가 도심지에 있는 지중 케이블 또는 도심지에 있는 우리 전주에 있어서의 그 전력선들은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감리가 있는데 요 송배전 설비공사 감리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술사들이 많이 합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리 업무이기 때문에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리하는 거면 우리 고졸 학생들이 가가지고 감리를 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설계 도면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이제 잘 됐는지 같이 체크하는 거지 본인이 다 하는 건 아니겠죠. 본인이 총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감리 업무도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요거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 그 수행 내용을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지금 저희 요 내용들은 다 모집 요강에 있는 겁니다. 캡처해 갖고 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해외 사업 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고졸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고졸은 토익을 안 보는데. 그래서 요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토익, 즉 어학을 해두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전도 글로벌이잖아. 글로벌.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국내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 분야에도 해외 사업 개발팀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요 해외 사업 개발에 있어서 어학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1학년이다 그러면 학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어학에 관련돼 있는 특히나 영어에 관련돼 있는 거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틈틈이 해놓으셔서 저는 그래요. 이 어학 토익 점수 한 650 이상은 나와야 돼. 보통 우리 4년제는요 850 이하는요 한전에 넣지 말라 그럽니다. 어학 점수 850 이하는 넣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850 이상이 돼야 만점을 받거든요. 한전에서 가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4년제 학생들 대졸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대한 가산점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자격증까지. 근데 우리 고졸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내지는 산업기사란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그냥 그냥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는 들어가지 않지만 영어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분명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가산적인 부분은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 한전의 이제 전기 분야에 필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백날 막 떠들어도 진짜 이런 거 해? 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이런 거 하는지 볼까요? 필요 지식이 나와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자, 첫 번째 뭡니까? 전력공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자기학, 전기기기, 전기응용, 재료공학 분야.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전기, 기사 내지는 전기 산업기사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전기 산업기사 수준을 요구하는 자, 최소 전기 산업기사 수준을 요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제가 이걸 대졸거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고졸거 모집 요강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 모집 요강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예, 최소 산업기사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전력공학이 1순위로 나왔다라는 거죠. 왜 얘가 하필 1번일까? 바로 한전이 요구하는 과목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전력공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꼭 보면은 기능사 수준만 하면 돼요. 근데 기능사에 전력공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물을 먹는 겁니다. 항상 준비를 하실 때는 이 전력공학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회로이론에다가 제어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쭉 볼게요. 여기 보다가 이제 배전 기자재 관련 지식 및 코로나 낙뢰 미세 전류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이런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거는 다 전력공학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력량계 원리에 관한 지식. 자, 요게 뭐냐면 전력량계 원리, 요게 유도기거든요. 유도기. 자, 요 유도기는 유도 전동기의 원리예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기술 면접에서 직무 면접에서 뭐가 있냐면 유도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있어요. 실제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예, 자기가 1분 30초 동안 모아줘야 돼요. 예, 주절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은 뭐고 플레밍의 오른손은 뭐고 요런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가 유도 전동기의 원리와 같아서 이 전력량계가 돌면 전류를 많이 쓰면 이게 더 많이 돌겠죠. 돌면 그 전력량계만큼에 대한 요금을 우리가 예, 한전 측에 지불한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들을 서론, 본론, 결론을 1분 30초 안에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예,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자, 뭐 여기 감리 업무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 대한 감리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차장급들을 따라다니면서 예, 옆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개발. 그리고 분산형 전원 기술 기준에 대한 예, 안전규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스마트 그리드. 이게 뭐냐면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솔직히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나온 지가 꽤 돼가지고 그렇게 신기술까지는 아닌데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한전이 해외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와 그리고 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우리 소수력 발전이라든가 풍력,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소차 이런 것에 대한 접목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한전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는 발전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별도로 갖고 있어요. 예,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전에서도 별도의 태양광 발전 관련돼 있는 분야가 있고요. 또 그러한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에서 예,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별도로 직원으로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채용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의 해독, 뭐 전개로의 설계 지식,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 여기 보면은 변압기, 차단기, 변전에 관련되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전력공학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철탑, 애자, 송전 설비에 대한 응용, 예, 이거는 결국 뭐 그 송전 설비에 대한 지식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전력공학하고 관련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전기 응용, 뭐 시퀀스, 요 시퀀스 제어는 이제 우리 기능사 실기 때 쓰여졌던 계통, 즉 순차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를 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요 고장 계산이라든가 보호 방식 등을 포함한 전력공학 지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 전기기기공학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 마이스터고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기기능사 기기 공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 아니면 전기기능사 어떻게 공부해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표로 하는 게 뭐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기능사 취득이다. 기능사 취득하고 나 인생 끝이야. 이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답으로 하시면 돼요. 문제답, 문제답. 계속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기능사를 취득해서 한전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요. 그거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요구하는 게 산업기사 수준이고 이해 위주의 직무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그거를 문답으로 공부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잘못된 수강생분들, 잘못된 학부모들이 문답으로만 하면 다 되는, 즉 자격증만 따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학생들이 NCS를 공부 잘했어. 그리고 나서도 직무 면접 가면요. 예, 요런 거 예,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다 밀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한전도 그런 친구는 아예 뽑기 싫다 이거예요. 니들 그 문답으로 하는 거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직무 면접 볼 거야. 그럼 이 지금 이 필요 지식에 대한 이 직무 면접이 요게 한전에서만 끝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발전소도 분명 요거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은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를 이후에 취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즉 산업기사를 취득해야 정직원이 되고요. 취득 못하면 정직원이 안 되는 거야. 또 다시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예, 고졸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NCS 이거는 뭐냐면 얘가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요 정도라고 하면 자 지금 이러한 전공 지식과 관련되는 이런 면접과 자격증 취득은 그걸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예요. 얘를 평생 우리 사람으로 쓸 텐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을 써야 되니까. 근데 NCS는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예,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수학 조금 잘하고 어학 조금 잘하고 이거하고 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우리가 막 한전 들어가가지고서 무슨 부장 커피 뭐 아메리카노 시키고 뭐 이런 문제를 왜 풉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NCS 비중보다는 원래는 전기 쪽 분야에 대한 비중, 오히려 전기 쪽에 관련되는 직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우리 한전이라든가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게 이제
발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한수원이라든가 5개 발전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얘네들 알아내야 돼 해가지고 이제 바뀌어 나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가 처할 때쯤 되면 1학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하실 때 문답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애초에 공부하실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늦더라도 어차피 얼마 차이 안 나요. 그게 늦는 정도가 얼마 차이 안 나. 단지 학생들이 공부할 때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냐 신경을 많이 쓰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냐의 관계지 얼마 차이가 안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냐면 원리 위주로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쭉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뭐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외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 필요한 기술들 이건 전공 면접에서 볼 거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전공 면접에서 본다라는 거고 그 외에 필요 지식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직무에 관련돼 있는 태도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NCS 의, 수, 문, 자, 기죠. 요 NCS 그래서 NCS도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격은 산업기사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산업기사 이상의 수준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직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저희 에듀피디에서 한전과 관련돼 있는 특히나 이제 고졸 전문입니다. 고졸만 전문적으로 학부모님들 상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있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도 소개해드리고 뭐 저한테 상담 받았으니까 무조건 저희 강좌 선택해서 들으십시오 이런 건 아니고요. 모든 거는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되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강의를 듣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수도공고 학생들 아니면 5년 동안 그 외에 마이스터 학생들을 한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뭐 메일로 받기도 하고요.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시고요. 심지어는 이제 수도공고 이런 데는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나가서 미팅도 좀 해드립니다. 미팅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실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하나를 요즘에다 남겨놓을게요. 볼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요.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전화 상담이든 문자 상담이든 시간이 될 때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한전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력이고요. 그 외적으로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전 관련돼서는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맡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설명한 데는 별로 문제는 안 되고요. 하여튼 뭐가 되든 간에 한전은 NCS하고 직무 면접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잡으셔야 입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직무 면접은 평생 내가 가지고 갈 지식을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한전에 들어갈 때도 또 한전에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고 또 입사해서도 뭐 할 수 있는 우리 위로 승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자, 저희 직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